네, 제가 이제 민주당 내부 취재를 했더니 129명 말고 이름을 안 남김 38명 가운데 몇 분 제가 취재해 봤더니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집단 린치하는 방식으로 하냐, 이건 옳지 않다. 그리고 명단 공개한다. 당신 혹시 까먹었으면 다시 빨리 확인해서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소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좀 너무한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본인이 정치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집단적으로 서명하고 계속 이제 비판하고 좀 내모는 것 같은 정치적으로도 별로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네.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하기 때문에 정치 개혁 측면에서라도 예를 들면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걸 법제화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걸 실제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행을 하게 된다면 좀 개념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 제도적으로 그 변화하고 진일보되는 이런 게 아니고 과거에 하던 방식 그대로 당대표 되면 공천권 행사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그 배제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도대체 보수 정당과 민주당의 차별성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히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통령 중심의 한 목소리, 네.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한 목소리, 그리고 양 정당이 적대적 공생 관계로 결국은 정치는 없어지고 네. 총만 안 들었지 거의 내전 상태의 정치. 정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치를 계속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이게 정치에서는 50보 100보를 네.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고 따져요. 네. 가해자가 누군가, 최초의 발포자가 누군가 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광주의 시민군들이 왜 총을 들었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발포를 했기 때문에 총을 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같이 똑같이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탓입니다. 네. 100%. 민주당은 거기에서 한거할 뿐입니다. 네. 한거하다 보니까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거고, 전시 상황이니까.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명백한 차이를 둬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막 양비론을 비판하시는 게 아니라 네. 원인 제공자를 먼저 쓰러뜨려야만이 이것이 해결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이제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뛰쳐나가는 그 이낙연 전 대표나 원칙과 상식의 새 국회의원이나 이분들의 선택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분들이 진정성이 있다면요. 네. 서너 분 뭐 전부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 불출마 선언하시고, 네. 그 세 분은 총선 불출마 선언하시고, 네. 민주당 내의 혁신파로서 네. 실제로 이재명 지도부와 당내 투쟁을 했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공천, 나도 또 국회의원 되고 싶어, 네. 나는 또 대선 가도를 가고 싶어라는 개인적 욕심이 먼저 보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과 지지자들이 용납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게도 어제 공교롭게도 그 이낙연 전 대표는 총선 불출마를 했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대선 불출마를 물었더니 그냥 눈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이분들은 지금 총선 불출마는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분은,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에, 이분 세 분은 총선에, 이렇게 올인하려고 각자 전략을 짜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아니 당연히 네. 정치인이 선거가 있는데 당연히 평가를 받으려고 하겠죠. 네. 그리고 그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결국은 원천 봉쇄에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도 하겠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수당이고 정치개혁 차원에서라도 공천 제도 같은 걸 법제화시켜서 네. 실시하게 된다면 실제로 당내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당대표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네. 공천에 개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정치 활동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냐. 지역구민과 당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치를 하게 되면 자기의 그 정치적인 그 뭐 의정활동이나 네. 이런 게 인정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모든 국회의원들이, 특히 초선들이 우리가 17대 국회 이후로 50% 정도씩 물갈이게 매번 됐어요. 네. 그런데 국회가 구성이 되면 17대 이후로 더 엉망인 국회가 계속 되는 거예요. 특히 소심파는 사라지고, 예? 국회의원 딱 달고 들어오잖아요. 초선되면 다음 국회의원 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당대표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몰려다니면서 서명이나 해주고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다수당이고 지금 국회에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민주당 내에 많기 때문에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가
물갈이 비율이 한 20%밖에 안 돼요. 네. 그건 자연적으로 의정 활동하면서 문제가 있었거나 그다음에 지역 국민들로부터 이거 문제 있는 의원이다 이러면 결국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아웃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혁신당은 그럼 오픈 프라이머리 합니까? 저는 법제하려고 합니다. 개혁신당에 왜 웃으세요? 오픈 프라이머리 법제한다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건데 어떻게 돼? 아니 그러니까 뭐 아니 다음 총선에 거부권 행사. 다음 총선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인 국민의힘이 네. 거부권을 거부당할 수 있는 의석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맞- 열심히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 되는데 일단 하나씩. 오늘 아침 라디오에 김무성 대표가 출연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니 초선들이 말이야, 우리 때 이러지 않았어요. 초선들이 말썽쟁이여서 항상 문제 제기해서. 그런데 지금의 초선들은 돌아다니면서 연판장이나 받고 말이지. 이래서 내가 비분관계에서 이번에 총선 출마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선배 정치인들은 이거 지금 못 보겠다 이런 거고 오픈 프라이머리 왜 민주당도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고 저분은 그냥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기 뭔 때문에 소리야? 말씀을 안 하는데 그냥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네. 그냥 연방제 국가의 미국적 현상이에요. 네. 미국은 이제 나라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중앙당 구조를 못 만드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선거철에 당 구조를 갑자기 만드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고 미국을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정당 일체감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난 민주당, 나는 그 태어날 때부터 리퍼블리칸이다. 이게 한 70% 가까이 됩니다. 내가 정당이라는 확인하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 구조지. 그게 정당 색깔이 없는 사람이 참여한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그 지식인 거고요. 뭐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전문가들만 하는 이야기라서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금방 말씀드린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되는 것은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에 안 돼요. 네. 그걸 우리 탓하면 안 돼요. 네. 아니 탓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그거 내본 적도 없잖아. 민주당은 오픈 네. 프라이머리가 아니고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서 대중정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네. 보통 이제 원내 정당과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나누는데 네. 오픈 프라이머리는 원내 정당 만드는 거고 네.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은 당원 중심의 그 대중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의당 유럽식 같은- 정당이에요. 유럽식 정당. 그러니까 정의당 그건 같은 이제 정당. 유럽식 정당, 유럽식 정당인데 이념 정당이라 그러는 거야. 유럽식 정당인데 근데 미국식 정당은 국민정당이라 그러고. 미국식 아마존에 미국식 논문도 안 써보신 분이 미국식 원내 정당의 특징은 네. 의원 특권 정당이 돼요. 결국 의원 특권 정당이 되면 의원들이 국회의원 되고 난 이후는 의원들이라든지 지지자들의 눈치를 안 봐요. 좋게 말하면 소신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러나 사실은 정당 정치를 훼손하고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너무 지금 16분이나 그래서- 의제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탈당 문제 계속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가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윤영찬 의원이 바로 남았습니다. 예, 잔류 입장을 결정했는데 그 30분 전인데 아니다. 원래 이분이 고민이 깊었고 그리고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만류를 한 결과이지 이게 무슨 현근택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의 입장 먼저 들어볼까요? 민주당 입장을 이야기할 수 없죠. 네, 박진영 품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품는 척. 품는 척이라도 해야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공천에 눈이 먼 거죠. 윤영찬 의원이 그 탈당 기자회견장 누구 이름으로 예약된지 아세요? 예. 윤영찬 의원 이름으로 예약돼 있습니다. 맞아요. 윤영찬 이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9시 40분. 이낙연이 핵심입니다. 근데 그 지역 내에서 현근택 변호사 설화건이 이미 지난 12월 중순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소문이 돌았어요.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 경쟁자가 위기에 처하면은 나는 다시 여기 민주당에 남아있어도 공천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저는 이 윤영찬 의원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그 원칙과 상식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노리고 있는 정치적 이해가 뭔지가 네. 그대로 다 들통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공천 때문에 그런 것이다.